네, 굿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이펙에 대한 얘기, 의미, 시사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봉영식 겸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에이펙 얘기 오늘 여쭤볼 텐데 2005년에 부산 에이펙이 있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20년 만에 이제 의장국이 한국이 된 건데 한국이 이번에 미국, 중국, 일본 정상과 연이어 이제 회담을 갖고요. 에이펙 이제 외교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이번에 갖는 건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아무래도 현재 국제 질서에서 가장 중심축이 된다 그러면은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되겠죠. 그 여파를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겪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관세를 비단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타결이 요원하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투자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중대한 결정을 계속 유보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국이 주최하게 되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실리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에서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요국들과 만나는 게 중요하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여기에서 만나고 뭐 여러 중요한 합의 사항들을 얘기한다는 것도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타결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라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서 긍정적인 결과까지 나온다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은 의장국으로서 그런 기회를 적절하게 제공했다는 자체가 성공의 어떤 가늠자로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시진핑 주석의 방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진행 중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에어포스 원을 타고 한국에 입국을 하죠. 일본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상무부의 히토류 통제 발표 이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보복 관세를 선언하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예정대로 이렇게 21개국의 정부 수장, 주요 관리들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자체가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에이펙 경주 회의가 성공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담 최대 관심사 역시 일단 2달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나는 거고 다시 만나는 거고 관세 협상 요 타결 여부가 아닐까 싶은데 애초에는 에이펙에서 타결을 한다, 뭐 사인을 한다 이런 목표들이 나왔었는데 약간 이제 회담일이 가까워질수록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몇 가지가 중요한 게 남아 있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7월 30일에 우리 부총리 그리고 미국의 카운터파트에서 일반적으로 합의한 한국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여기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미국에 투자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해석이 달라왔습니다. 그 간극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어떤 타결,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만 결심을 하면 된다. 마무리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꼭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인으로 보기보다는 책임 전가의 전제가 아닌가. 우리는 미국은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고 그들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대통령 선에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의에서 관세 협상 타결이 안 된다면은 이것은 한국 측에서 너무 불합리한
그런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이제 책임 전가의 여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선을 그으셨는데 미국은 물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겠지만 한국의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안 돼야 된다.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수장선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이번 경주 APEC, 오늘 있을 정상회의 시기에 어떤 결정적인 그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정상 간의 온도차가 지금은 보이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오늘 좀 한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또 11월 초에는 지금으로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도 첫 정상회담을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6년 만이고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11년 만이기 때문에 진짜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건데 어떤 의제가 좀 나올지 이 부분이 또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중국과의 네, 정상회담. 중국이요. 예, 11년 만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죠. 네.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한중 관계의 그 안정적인 관계, 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관리. 예,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한중 간의 관계가 정부의 높은 차원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사실상 정지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사드 배치를 박근혜 정부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한한령 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에 한중 관계는 사실상 굉장히 냉랭한 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중국이 많은 항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대응을 했죠. 한중 관계는 이웃나라로서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서 관리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는데, 아마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얼마나 다른가,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대중 정책이 과연 얼마나 상이하고 어느 정도는 같은가를 가늠하는 그런 기회로 이번에 한중 회담에 접근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중요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세 협상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사실 한미 동맹 현대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어떤 진전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거든요. 논의는 계속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미중 간에 계속 이런 갈등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 입장에서도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계속 미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의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관계를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떤 새로운 것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나중에 미중 간의 관계 설정이 재정립됐을 때 한국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로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 가지 이제 돌발 변수는 중국이 서해를, 우리의 영해인 서해를 중국의 영해로 사실상 관할권으로 간주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형물 설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적절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할 것인가, 이것이 좀 일종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관리라는 표현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번에 목표 설정으로 관리라는 표현을 썼고, 미국과 중국 정상을 이제 다 만나는 어떤 그런 기간이다 보니까 약간의 균형, 어떻게 좀 설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예, 그렇습니다. 미중 간에 이제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야지 미국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서 관세라든지 동맹 관계에 대해서 어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큰 돌이 치워져야지 다른 것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히토류 수출 통제라든지 반도체 수출 수입에 관한 한국과의 입장 조율이라든지 협상,
이것도 사실상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 틀 안에서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와도 수입 수출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것이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에서도 과연 어떤 합의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유예, 다시 90일간의 유예 이 정도 수준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이 끝난다면 그 불확실성은 계속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어떤 큰 틀, 장기적인 그런 전략적 합의를 이끌어낼 준비는 안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완전히 끝난다, 타결이 완전히 완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유예 쪽으로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은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타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네. 따라서는 이제 시장의 반응도 결정될 것 네. 같아요. 미국과 중국이 지난번에 이제 중국 상무부가 히토류 통제, 네네. 수출 통제를 발표했을 때 100% 추가 관세 11월 1일에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서로 이 점에 대해서 양보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중국 상무부가 1년간 이 수출 통제 조치를 유예하겠다. 히토류. 예, 히토류 수출 통제. 그 대신에 미국은 위협했던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취소하겠다. 이 정도 합의에, 그건 타결은 사실 아니죠. 1년 유예니까요. 그것도 타결로 볼 수 있는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주목되고, 제일 이제 합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마약, 펜타닐. 수출에 관해서 중국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대가로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이 미국 유입에 대해서 중국에 책임을 묻는 이유로 부과했던 20% 대중국 관세를 취소하는 정도의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라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줄인다면은 그것만 해도 시장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 중 하나, 이제 다카이치 사다의 신임 일본 총리와도 첫 회담 일정이 있는데 30일로 이제 조율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실 다카이치 총리 신임 총리로 이제 선정이 되고 부임을 할 때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떤 돈을 푼다, 뭐 엔화가 좀 약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이제 분석을 했다면, 관계적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극우 성향이다, 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일본 정부가 가장 이재명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이시바 정부와 약속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한국 정권이 일본과 합의한 결정을 존중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유지되는 것.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때 미국과 함께 구축했던 한밀 3자 안보 협력 공조 체제를 이재명 정부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유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부터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핵심 기제로서 한밀 안보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은 뭐 일본 정부 전체의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확답을 다시 한번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상호 합의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긍정적인 사인이 되겠고,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당선된 것은 연립에 성공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고메이토 당이, 공명당이 연립 정부에서 탈퇴를 선언했는데도 더 보수 성향의 일본 유신회를 끌어들여서 성공했는데, 일본 유신회와 자민당이 서로 합의한 안보 정책의 핵심은 작은 정부 그리고 강한 안보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다카이치 자민당 정권이 어떻게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가, 작은 정부죠. 그리고 여성 아베라는 별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다시 한번 돈을 퍼붓는 아베노믹스를 다시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강한 안보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전장 구축, 일본 자위대의 역할과 예산 확대, 그리고 미일 안보 공조의 그런 강화 이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약간 러브콜이랄까, 뭔가 구애, 뭐 이런 거를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김정은 위원장 만나기 위해서 일정 연장 가능하다, 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나는 한국에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이거 굉장히 좀 약간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그렇죠. 좀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북한은 좀 무반응이더라고요. 아닙니다. 북한은 반응이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하고 확실하게 반응을 했죠. 어떤 반응? 무반응이 굉장히 강한 반응이죠.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소위 말씀하신 대로 러브콜을 했는데 나 한국에 간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열려 있다 했는데 북한이 무반응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다면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 우리가 요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동안에 깜짝 회동에 우리가 호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상 보낸 것이죠. 무반응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오히려 그렇습니다. 강하게 있던 거다. 그럼 북한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핵 무력 국가로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미국이 인정하게 된다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핵 보유국으로 북한을 인정했는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건 모순이 되거든요. 핵 보유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죠.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인정을 한다면. 예, 네. 미국이 인정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북한이 생산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이라든지 핵탄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국제사회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로 북한이 바라는 것, 즉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0개를 포함해서 대북 경제 제재가 자연스럽게 해제되게 됩니다. 북한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경제 제재를 할 원인이 명분과 원인이 사실상 소멸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걸 얘기하라 그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질문을 기자가 에어포스 원에서 하니까 확답을 안 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냐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나는 북한이 다수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대답이 예스도 아니고 노우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무반응을 유지했죠. 그것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그 북한식의 반응은 실무를 담당하고 앞으로 협상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될 외무상 최선희 외무상을 갑자기 출장을 보냈습니다. 네. 러시아로. 그렇게 된다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카운터파트가 없는 것이죠. 네. 그 말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다. 회동을 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 수위를 높여서 방한 기간을 연장해서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이죠. 네. 거의 스토킹이죠. 두 번째는 내가 북한 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다. 거리가 멀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은 북한이 바라고 있는 큰 것, 경제 제재 완화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선물까지도 앞에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직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귀국했다든지 아니면 김여정 부부장이 정권을 대신해서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발표했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북한이 보인다든지 이런 사인은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은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도 그 정도 가지고는 이번에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판문점 회동 넘버 2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회동은 네. 사실상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낮은 쪽에 방점이 찍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반응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 보면 북한의 서해에서 네네. 함대지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관계가 좀 이렇고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뭐 연장할 수도 있고 만나고 싶으면 나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노벨 평화상 생각을 예.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카이치 총리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 있다. 이제 어제 밝히기도 한 상황이고 피스메이커로서 계속해서 좀 행보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일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에서 트럼프의 그런 욕망을 네. 한국도 일본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북한도 중국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은 이제 뭐 비밀도 아닙니다. 오죽하면은 이시바 총리가 황금 골프공을 선물로 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금을 좋아하니까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특별 제작된 금관을 선물로 증정할 것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 판단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리 외교를 추진한다는 차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이라든지 어떤 원리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하느냐를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수단, 채택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뭐 비난받을 그런 수단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는 아직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북한 관련된 것도 그렇고 불확실한 어떤 일정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조선소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시간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계의 이런 실력이랄까요? 기술 수준은 이미 잘 입증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조선소 방문을 일정에 포함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좀 확률이 높지는 않다. 한국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요구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있을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어떤 기분을 느낄지,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할지,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여기에도 이제 달려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물리적인 네. 시간은 이제 만들 수가 있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먼저 방문했다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5,500억 달러 일본의 대미 투자, 현금 투자가 정식으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게 또 공정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자랑을 했어요. 가장 공정한 합의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잣대를 이미 들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만족되지 못한다면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한국 정부가 바라는 그런 행보를 보일 것인가 이것이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우리가 큰 양보를 하는 것이 국가 경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 즉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을 한다 하더라도 회동 자체에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해야 되는가. 거기서 잘못된 합의가 나온다면은 한국의 국가 이익에는 훼손될 수 있는데 그냥 회동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그냥 기대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입장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핵심이고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봉영식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